안녕하십니까, 임종우입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12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의 12월 마지막에 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재개발과 좀 다른 점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민간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양받아서 개발을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공공에서 지원 사격을 통해서 개발의 속도를 조금 더 당겨보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좀 더 안정화시켜 보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5곳, 정확하게는 재개발지역 21곳과 재생지역 4곳, 그래서 25곳을 발표를 하였고요. 자세한 구역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는 2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고, 그리고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내로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속도를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102곳 중에서 자, 노후도라든가 가소 필지, 접도율, 그리고 또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그리고 정량적 평가 점수, 그리고 제외 대상,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추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자, 공공재개발이나 또는 그때 2월 4일이죠. 이사대책 후보지, 그리고 또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반대하는 구역,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 지금 전용 주거 지역도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추진위도 생기고 하지만 전용 주거 지역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각 구별로 한 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25개구 중에서 서초구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총 24개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구나 광진구, 강남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현금 청산자, 그리고 또 공모 반대 등의 주민 갈등이 있는 지역은 제외를 했는데, 그게 중구, 광진구, 강남구 3개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 지역은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에는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권리산정일 기준을 지정 고시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권리산정일 지정 고시는 그때 공고공람일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되었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지정을 하겠다. 2022년 1월 2일부터 발효가 되겠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면적은 주거지역이 18제곱미터, 상업은 2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 지역 통합기획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면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건축 허가 제한이 됩니다. 재개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건축 허가는 따라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구역, 미선정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 지역도 역시나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건축 허가 제한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2022년 내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사대책은 2월 4일 이후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현금 청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20년 9월 21일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발표는 안 되는 21년 9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자, 즉 뭐냐? 서울시에서 이제 신축되는 주택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매입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신축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서울시를 거의 대부분 슬럼화 시켜서 재개발로 끌고 가겠다. 이거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서울은 진짜 거의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임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리고 또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쉽게 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것도 물론 명분이 있겠지만 거래도 되지 않고 이 이동의 자유도 좀 쉽지 않은 그 과정이 생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단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이 후보지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일단은 2023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지정을 해서 되지 않으면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나든가 건축 제한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선정된 지역은 당연하지만 미선정된 지역도 1월 2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후에 공모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지역들도 역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거나 건축 제한 또는 권리산정 기준을 묶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게 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뭐 창신동이나 숭인동은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해제되고 나서 도시 재생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개발이 좀 안 되고 그러던 지역을 이번에 신속 통합계획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신역 주변으로 왼쪽, 오른쪽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파 2구역입니다.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오른쪽으로 서울역을 두고 있고 왼쪽 요번에 공덕동도 됐는데 왼쪽 공덕동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효창공원 앞역 이랑 가깝고 숙명여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자, 성동구 마장동, 마장역에서 좀 한양대 부속고등학교 인근에 위치되어 있고요. 청량리는 뭐 워낙 또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요즘 면목동이 또 핫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속통합계획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면목동의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성북 하월곡동, 그리고 강북 수유동, 도봉구 쌍문동, 그리고 상계동, 불광동, 홍은동,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덕동, 그리고 양천구 신월동, 방화동, 가리봉, 시흥동, 금천 시흥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당산 육가, 여기도 위치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자, 동작구 상도 14구역, 15구역 같이 진행했는데 14구역이 진행이 됐고요. 자, 관악 신림 9구역, 그리고 송파 마천 5구역. 이렇게 구역 이름이 있는 곳들은 이미 기존에 진행되다가 해제된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 구역. 이렇게 25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기획 지정된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건축 제한이 묶입니다. 자, 더불어서 미선정된 곳, 그리고 또 향후에 될 곳, 이것까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건축 제한이 묶이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에 어떤 파동이 칠지 참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파트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심 두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자, 이렇게 좀 어렵게 꼬아놨을 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도 적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